이번 하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중요 매물대 최하단 라인인 61.5K까지 내려왔다는 것. 두 번째로 여전히 중요 변곡임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번 하락에서 김프는 최대 플러스 11%에서 12%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중요 지지 라인인 61에서 62K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바로 하락이 나와주기보다는 최소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3일에서 4일 정도의 기간으로 횡보하는 장세를 좀 보여줄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 하락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께 브리핑 전달 드릴 거고,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60일에서 62K 라인을 중요한 1차 지지 라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매물대 지표를 키고 봤을 때 최근에 매물대를 가장 많이 쌓아줬던 구간이고, 61.5K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다음 지지 라인이 멀기 때문에 여기가 52K 부근입니다. 매물대가 없었던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고 다시 급락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차트적인 부분으로 이 하락폭을 재본다면 마이너스 약 17%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K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차트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적으로 봤을 때 지지가 멀기 때문에 이 사이값에서 반등을 보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차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보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저는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까지 비트가 연일 하락을 크게 만들어 왔었고, 사실 숏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떠먹여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진짜 하락장으로 가는 거였다면 이 하락이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아랫꼬리를 기준으로 위에서 계속해서 흔드는 장세를 보여주면서 숏에 대한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한 번 더 숏스키 중으로 고점을 만들면서 숏을 털고 싼 고점을 형성하는 그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롱 물량들을 좀 힘들게 하면서 개미들을 털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첫 번째 하락에서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10%가량의 하락이 나와주었었고, 두 번째 하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짧게는 50에서 100%, 크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알트들도 있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 상승에서 무리하게 손절만 안 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장이었을 텐데,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서야 막 마이너스 10%가 찍히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20%가 찍히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면서 마이너스 30%까지 찍히게 된다면 손절이라는 걸 결심하게 될 텐데, 저는 그 시점이 중요한 반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빼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알트들은 대부분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그 반등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는 알트들이 이전의 시바이누, 월드코인, 페페처럼 다음 알트 상승을 주도할 거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 다음 메타를 제가 예측하는 그런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알트가 먼저 치고 오를지는 사실 모르겠고, 다만 차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트코인 진입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거였었죠? 거래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려왔었죠. 일본 기준으로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그 자리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지만, 반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 조정 기간이 나와주게 될 거고, 그 조정 기간에서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 조정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을 가져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이 터졌던 게 23년도 12월 6일입니다. 첫 번째로 시바이누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캔들이 첫 번째로 나와줬고, 양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거래량 캔들 밑으로 차트가 내려왔을 때 음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다시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 그리고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때, 시바이누가 다시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해당 캔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시바이누는 최대 플러스 4배 정도 올랐죠.
저는 사실 전체적인 차트의 그림을 봤을 때 다음 상승 메타 역시도 똑같이 AI랑 밈이 갈 거다라는 사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두 개를 제외하고도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히려 AI랑 밈 코인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테마의 코인들을 잡아서 그 기준을 잡고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게 오히려 지금에서는 더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진입 기준, 알트코인 진입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 여기가 61.5K입니다. 자, 여기가 61.5K. 저는 61.5K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61.5K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알트코인 진입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현재 차트를 보면 61.5K에서 매물대를 쌓아온 이 구간이 꽤나 많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이탈해서 음봉으로 마감되고 다시 여기를 저항받는다면 하락하는 힘 역시도 저는 강하게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자,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나왔던 게, 자, 여기가 24년도 1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장대음봉으로 마감되고 그 다음봉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해당 라인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 주었던 것처럼, 자, 현재 자리에서도 장대음봉으로 아래 꼬리가 짧은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반등분이 나와주려면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반등분을 보여주거나, 혹은 이전에 났던 이 장대음봉을 완전히 양봉으로 상승 장악형으로 양봉 마감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할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4시간봉 캔들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상단 라인의 선을 긋고 이 상단 라인을 이었을 때 현재 이런 채널링을 그려주고 있다. 그리고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은 추세 전환 신호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추세 전환이 나와주려면 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61.5K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물대 지표 역시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캔들이 내려오고 이 밑에서 매물대를 다시 다져주면서 길게 횡보하면은 우측에 보이는 이 매물대 지표가 이렇게 또 선이 그어지면서 매물대가 쌓이면서 중요한 바닥 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분명 나오겠지만, 현재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매물대 지표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시 캔들을 일본 캔들로 봤을 때,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2월 28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 캔들을 보면, 자, 현재 차트를 좀 잠깐 뒤집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에 나왔던 캔들이, 자, 이 캔들이고, 자, 이때도 아래 꼬리가 짧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음봉 뒤에서 하루에서 이틀, 3일 정도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봉에서 이 중요 지지라인 밑에서 음봉으로 캔들이 봉 마감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봉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자, 윗꼬리를 달아주고 캔들이 다시 해당 자리 밑에서 마감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열어둬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차트를 다시 뒤집어서 보면 지금의 이 음봉의 아래꼬리, 자, 이 자리를, 자, 이 캔들 밑으로, 자, 여기서 하루에서 이틀 혹은 이틀에서 4일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보여주고, 만약에 아래로 내려오는 캔들이 나와주고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과 동일하게 음봉으로 마감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다시 여기를 저항받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둬야 되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이 구간을 침범하면서 다이버전스 같은 걸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캔들은 61.5K 위에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알트코인들은 지금 구간이 가장 좋은 바닥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지금이 평단이 가장 좋은 평단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은 늦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마지막에 공유드렸던 종목이 피스네트워크 공유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유가 3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리스크 관리 필수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멤버십에서도 현금 들고 조금은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의 매매 기준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매매 자리를 공유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3월 14일이면 사실 완전 고점인데 그냥 사실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고점부터 비트코인이 약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분이 나와주었지만 저는 지금 이 하락이 완전 하락장으로 장을 돌렸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락과 조정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조금 애매한데 저는 지금 구간을 하락보단 조정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으로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고, 이번 하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GBTC,
순 유출이 나오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저는 근데 여기서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사실 GBTC는 계속 물량이 매도로 계속 나왔던 물량이고 이미 전체적인 토탈 순 유입으로만 따진다면 충분히 비트코인 ETF로 매수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단순 이 하루 이틀만 보고 GBTC가 이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때도 492개를 던지면서 이때가 3월 1일입니다. 결국은 토탈로 이날도 이전과 동일하게 음봉으로 나왔던 캔들이 나와야 될 텐데 3월 1일이 이때 양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국 비트코인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반등으로 이어졌었죠. 결국 저는 이 물량 역시도 언젠간 나와야 할 물량이었고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사실 나왔어야 할 조정이었다 정도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번 하락에 사실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트코인 안 망하니까 우리 쪼이지 말자.